네, GPT-2를 발표하게 된 김도균입니다. 이게 GPT-2를 먼저 왜 하게 됐냐면 최근에 이제 달리라고 아시나요? 네네. 달리라고 그 GPT-3가 나오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좀 이따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할 때 넣으려고 했었는데 찾아 못 넣었는데 그게 원하는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에 맞는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거, 뭐 별을 바라보는 바나나, 천국을 오르는 계단 막 이런 거 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생성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전에도 계속 GPT 한번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언제 하지 하다가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제 GPT-3는 얼마 전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나왔고 그래도 제가 그 공부하면서 항상 궁금했었던 GPT-2 먼저를 들어가 보면 GPT-2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을 GPT-2의 먼저 핵심을 말해보면은 파인 튜닝을 없애자와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했고 그거를 이용해서 제로샷 러닝을 했다.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인 튜닝을 없앴다라는 말은 기존에 GPT-1이 나왔을 때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태스크를 이용했었는데 이 태스크를 이용할 때 파인 튜닝을 이용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랭귀지 모델, 범용 랭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GPT-2고 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은 되게 베이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Q&A나 뭐 서머라이즈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기본적인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이용한 다음 그 태스크에 맞는 거를 이제 학습시켜서 사용하는 게 기존이고 이제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나온 게 GPT-2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GPT-3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제로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되게 쉬운 설명이 있던데 저게 말이야. 말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 젖소를 보여주면서 저게 얼룩무늬 젖소야. 그러면은 이 말에다가 얼룩무늬 젖소 있는 게 얼룩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보지 않고도 대충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말 모양이 얼룩무늬가 있다. 저거 얼룩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제로샷 러닝인 거고 이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로샷 러닝을 했다는 거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을 직접적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이 라벨링을 직접적으로 하면은 그 정말 수많은 텍스트들을 다 라벨링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음 단어는 이거 다음에 무조건 다음 단어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레벨링을 해줘서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제로샷 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GPT-2의 비하인드를 조금 말해드리면은 이제 트랜스포머가 원래 항상 먼저 항상이 아니고 트랜스포머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가 등장한 다음에 이거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나 디코더만 사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장한 것이 이렇게 그 싸우다가 만들어진 게 인코더 부분만 사용한 게 버트고 디코더 부분만 사용한 게 GPT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GPT가 먼저 나왔는데 사람들이 우와 했다가 버트가 이제 나오면서 성능이 막 엄청 좋으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제 버트를 써야겠다 라면서 하니까 이제 또 오픈 AI에서 화가 나서 이제 GPT-2라는 걸 만들게 됐는데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트도 굉장히 큰 모델인데 버트의 크기 제일 라지 모델을 이제 GPT-2에서는 미디움으로 정의를 해두고 이거보다 두 배나 큰 엑스트라 라지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 학습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랭귀지 모델이 통합되면서 점점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단어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
파인 튜닝을 이용해서 다른 태스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GPT-2, 3에서는 그냥 아예 통합해서 얘만으로도 그런 태스크들을 이용할 수 있게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라미터 수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디코더랑 인코더 부분만 사용한 거를 사용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약간 GPT랑 버트는 약간 서로 다른 걸 채택했기 때문에 약간 경쟁 관계라고 경쟁 관계는 아닌데 좀 상반된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버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인코더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코더 부분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디코더만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삭제되고 여기 인코더 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인코더 블락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그 GPT에서 사용하는 디코더 부분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셀프 어텐션은 아까 저번에 버트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모든 센텐스의 단어들과 나와의 관계를 이용한다고 보면 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은 뒤에 건 안 봅니다. 내 기준 앞에 있는 걸로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GPT와 버트는 조금 차이가 또 있는 게 셀프 어텐션만 그냥 사용하냐 아니면은 GPT 같은 경우는 오토 리그레시브를 쓰기 때문에 자기 회귀로 결과가 나온 게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예측 능력을 올라가지만 그 앞에 부분만 보고 계속 하기 때문에 맥락 정보는 크게 조금 떨어지고 셀프 어텐션을 사용한 버트 같은 경우에는 단어 예측은 그 조금 떨어지지만 전체 양방향도 그 보기 때문에 조금 맥락 정보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GPT를 조금 이제 다시 들어가자면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제네레이티브 같은 경우 제네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규모 텍스트를 이용해 자동으로 다음 단어를 라벨링한다. 이게 제네레이티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일일이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레이블링을 해주면서 프리트레인드 태스크를 추가하여 여러 가지를 태스크를 할 수 있도록 학습된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GPT-2에서 토큰을 썼는데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페어 엔코딩을 썼습니다. 바이트 페어 엔코딩이라는 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서브워드 분리 작업으로 단어와 문자 사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단어가 들어오면 요거를 전부 다 알파벳으로 쪼갠 다음 그 횟수가 많이 나온 알파벳끼리 쌍으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ES, EST, 에로, 에로 W 이런 거를 만들어줘서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캐블러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OOV인 Out of Vocabulary 그러니까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들에 대해서도 낯설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토큰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PT 같은 경우는 인풋은 따로 이제 무슨 블락을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큰 임베딩 이 단어의 첫 번째 단어의 토큰 임베딩과 그 다음에 포지셔널 왜냐하면 항상 그 뭐야 언어는 시퀀셜하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버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셔널 인코딩 값과 이렇게 합쳐진 게 요 벡터가 이제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인풋이 그냥 디코더만 쭉 따라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GPT-2의 구조는 생각보다 GPT-2의 구조가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여기서 나온 인풋 벡터를 요 디코더 요거 하나의 블락인데 요거 하나를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그다음 필드 포드 네트워크를 지나서 쭉쭉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디코더들은 웨이트들이 전부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디코더의 개수는 그 아까 보셨다시피 그 GPT-2 뭐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는데 그거가 달라지면서 이제 파라미터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모델이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셀프 어텐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버트에서도 들었다시피 사실 버트 같은 경우 양방향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까지 나와 있지만 얘는 아까 마스크드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쪽으로만 보고 내가 여기 지금 이 단어니까 it을 셀프 어텐션을 돌렸을 때 이제 어와 로봇이 있기 때문에 너는 로봇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면 결국에 하나의 벡터가 나오겠죠. 하나의 벡터는 여러 가지 차원을 가질 텐데 그거 차원은 이제 또 정해주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이 토큰 임베딩 같은 경우는 전체 토큰에 대한 건데 여기 GPT-2에서 사용되는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5만 257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5만 27개가 있게 되는 거고 얘네 둘을 곱하면은 각 단어별로 어느 정도의 확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나올 테고 여기 소프트맥스랑 여러 가지를 거쳐서 딱 값이 나오면 이제 탑 K로 되는데 보통 그 예제 사이트를 보면은 탑 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의 단어가 나오고 그중에 제일 높은 거를 선택하게 되고 여기는 스타트 토큰을 받았기 때문에 관사인 더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번째는 더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더에 대한 벡터와 포지셔널 벡터와 합쳐져서 이렇게 쭉 다시 타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1024의 그 토큰이 다 될 때까지 돌거나 아니면 중간에 EOS, End of Sentence가 나오면 그까지 이제 돌게 되는 겁니다. 학습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PT-1의 경우에는 다음 단어만 예측을 하는 건데 GPT-2는 그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그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컨디셔널 겐처럼 GPT-2는 태스크 값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태스크를 해라라는 추가 정보까지 같이 받아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GPT-1 같은 경우는 How are you?까지 갔으면은 다음 단어는 doing을 예측하지만 여기에 GPT-2에서는 뒤에 task in translate to Korean 이렇게 되면은 잘 지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이제 GPT-2를 통해서 여기 태스크 값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L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는데 로스인데 로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데이터의 장점을 이용해서 내 바로 앞에까지만 보고 나올 단어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어떤 데이터셋을 썼냐라고 하면은 레딧에서 3개의 추천 이상을 받은 데이터만 이용했고 이제 이거는 휴리스틱으로 3개 이상 받았으면은 정말 괜찮은 질답과 그 글이다, 양질의 글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복과 URL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했더니 40GB가 나오고 800만 개 이상의 문서가 나왔다. 그거를 이제 웹 텍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기존에 GPT-1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랑 위키피디아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이 레딧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인데 실험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못 봤어요. 결과 부분을. 제가 모델 구조가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쪽에 좀 집중하다 보니 뒤쪽은 안 봤는데 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그 파라미터 수가 커지면은 모델이 크다는 소리고 이게 펄플렉시티인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클수록 성능이 좋다라는 성능을 보여주었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PT-2에다가 그 언수퍼바이즈드로 한 게 아니고 라벨 데이터 그 테스트 셋이기 때문에 라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했더니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더니 결과가 이 정도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CBT가 Children's Boot 테스트인데 이게 무슨 그 테스트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게 그 소타 기존의 소타가 82.3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89.5까지 올렸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 람바다가 있는데 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긴 문장을 주고 끝에 나올 문장을 찾기인데 얘도 펄플렉시티라서 이게 높으면 되게 안 좋은 건데 되게 안 좋았다가 엄청나게 줄인 걸 획기적으로 줄인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GPT-2를 저도 보면서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대용량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뽑으면은 그 다 기억을 하고 내가 그 똑같은 센텐스를 치면은 똑같은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이 학습을 해서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오는 단어들을 기억하고 출력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궁금했었는데 얘네들도 확실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공유를 했었더라고요.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웹텍스트에 대해서 8g을 이용해 만든 테스트인데 이게 사실 뭘 뜻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요 결과로만 봤을 때 되게 웹텍스트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데 웹텍스트 랭귀지 모델이 이게 기억의 원인, 기억으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their own set, out set 요거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요 검사가 어떤 건지도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 검사를 통해서 하면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이 클수록 그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끝에 가 있는데 underfitting on the web text in many ways가 되어 있죠. 이 underfitting이란 말이 되게 안 좋은 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overfitting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웹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봤던 거를 그대로 생성해내면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웹 텍스트를 써도 된다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요 GPT 예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레딧에 있는 걸 한번 레딧이나 그 유명한 구절을 한번 쳐봤는데 다음 단어가 그대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얘네들이 메모라이제이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네레이션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결과들도 보면은 뭐 서머라이제이션은 별로 좋지도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트랜슬레이션도 딱히 뭐 좋은 건 아니고 Q&A도 딱히 엄청 좋지도 않은데 별로 좋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GPT-2의 결론을 조금 맺어보자면 아직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약간 영어에 치중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의의를 좀 두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인 튜닝을 없애는 범용 랭귀지 모델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제로샷 러닝을 통해서 그 많은 학습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레이어를 쌓고 이제 학습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 트랜스포머 그 스트럭처에서는 그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그전 GPT-1과 다르게 그 학습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위치를 어떻게 바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GPT-2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큰 모델 이제 이 정도로 저희가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정도의 모델 정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돈이 많고 컴퓨팅 그 자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큰 배치 사이즈와 작은 러닝 레이트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민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방금 전에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 뭐 배치 노멀리제이션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perplexity랑 accuracy 이렇게 표 보여주시면서 네 여기 근데 왜 어떨 때는 perplexity를 쓰고 어떨 때는 accuracy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매트릭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얘네들에 대한 테스트를 저도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안 음, 찾아본 것 같긴 같은데 이 람바다를 쓰니까 계속 람다가 그걸로 수정돼서 검색이 되고 얘로 자꾸 음, 찾아지고 CBT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뜻으로 계속 찾아지면서 칠드런스 부트 테스트 하니까 스프링 부트가 계속 검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돼서 논문을 본 적이 없는데 논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나요? 아 얘네들 왜 바뀌었는지요? 네, 왜냐면 아니요 얘네들 같은 매트릭을 경우는 네, 네네 이거 실험 결과를 공유해 그 표로 만들어서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딱히 이게 왜 PPL이고 왜는 얘 ACC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안 나와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발표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아니죠. 근데 나는데 그때 보면 여기 보면은 PPL인데 얘가 21.8인데 얘는 되게 안 좋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accuracy도 안 좋으니까 둘 중 덜 안 좋은 걸 쓰지 않았을까? 뭐,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리고 그 10페이지 한 번만 가주실래요? 10페이지 가보면은 그 네, 저기 보면 인풋 텐서가 1024인데 1024는 뭐예요? 어, 이게 시퀀스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 문장의 길이 그러면 이거는 그 배치 사이즈마다 문장의 길이가 가장 큰 걸로 원래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잘 맞게 알고 있는 건 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치 사이즈마다 그 가장 긴 길이의 문장으로 저게 들어가고 그보다 아니에요, 짧은 아니에요. 그게 이게 아닌가요? 고정으로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음,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최대는 1024지만 한 번에 최대로 한 번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512개의 토큰이고 또 이제 저희가 이게 파라미터로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크기를. 음, 그래서 요 크기를 정해 놓으면은 이 크기까지로 정해지고 만약에 이거보다 짧다 그러면 나머지는 블랭크 벡터로 들어가요. 음.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 방향으로 궁금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버트 모델 학습을 돌렸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GPT도 오래 걸리나요? 아까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버트의 그 라지 모델이 GPT의 미디엄 크기거든요. 여기랑 사이즈가 똑같단 말이죠. 거의 비슷한데 얘의 GPT 엑스트라 라지를 쓰게 되면은 되게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이건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쓸 때의 얘기인데 얘네들 말로는 이제 파인 튜닝 없이도 써도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GPT-2 같은 경우에는 좀 다들 파인 튜닝을 좀 해서 쓰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래서 아마 음, 버트보다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학습하는데 힘들겠네요. 네, 저도 버트 한번 제가 써봤는데 어,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는 못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기업들이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소스가 아니에요. 오픈 빵빵하니까 그 하는 거 아니에요? 퍼깅 페이스에서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데 음, 파인 튜닝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예전에 했을 때 최소가 하루였나? 음. 아, 그렇지 그래요? 않나요? 하루면 나쁘진 않은 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시퀀스 공부하면서 그냥 바닐라 시퀀스 돌려보는데 3일 정도 걸리던데? 그거 뭘로 어, 돌리셨어요? 어, RTX 타이탄.
저도 타이탄을 했었는데. 물론 좀 데이터가 많긴 한데 어쨌든 하루면 괜찮네.